경제와 투자를 깊이 있게 보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업 공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어로 IPO라고 하죠. 얼마 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엄청난 흥행이 있었고요. 주가는 또 좀 지금은 밀려갑니다. 근데 이어서 연이어서 카카오와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기업 공개하는 기업들이 대여급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이 청약 제도도 좀 바뀌었고요. 오늘 미래에셋증권 조인지 기사님과 말씀 나누려고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사 얘기부터 해야 될 텐데요. 엄청난 흥행머리를 했는데 따상 가고 그날부터 이제 밀렸습니다. 주가가. 따상상을 못 갔는데요. 관련된 가장 최근에 상장했으니까 그 흐름부터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 3월 18일 날 이제 상장이 돼서 그랬죠. 네. 당시 이제 공모가는 한 6만 5천 원 정도, 예, 주당 네. 6만 5천 원 정도였고 오늘 아까 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만 한 13만 3, 4천 원 이렇게 네.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첫날 이제 따상을 갔다가 네. 둘째 날 이제 조금 빠진 걸로는 보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SK 바이오팜이나 이런 게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따상상상까지 갔었기 때문에 네. 아마 좀 투자자분들이 좀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글쎄 저희는 사실 이제 시장을 전망 리서치라기보다는 이제 정말 IB 뱅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공모가에서 사실 너무 그렇게 올라가도 그게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예. 사실은 지금도 이제 저희가 4조 9,700억 정도의 아마 공모 시총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공동주관사로 참여를 했고요. 네. 근데 지금도 아직도 이제 그 시가총액이 10조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배 이상이 지금 올라 있는 가격이라고 보면 사실은 이 정도 가격이 저희는 이제 좀 정상화되는 이제 단계가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고는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240만 명 정도 되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몰리시면서 균등 배정 청약을 이제 하셨고 아무래도 이제 첫날 한 10만 원 이상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저라도 이제 이익 실현을 좀 하셔서 나오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정상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청약을 받으신 분들이야 첫날 혹은 아마 한 이틀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었을 텐데 둘째 날 밀리는데 좀 파셨고 예를 들면 지금 13만 원에 파셔도 6만 5천에 받았으니까 더블인데 문제는 그 중간에 이튿날 3일째 또 하락할 때 들어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고생스러운 건데요. 예. 저희는 이제 기업 공개 IPO 측면에서 포커스를 좀 맞추니까요. 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그 전에 SK 바이오팜이 굉장히 불을 붙였죠. 그다음에 빅히트에서 요즘 이 공모주 청약 IPO 시장이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는데 역대급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그 배경은 어디 있는 걸까요? 예, 잘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사실 발행 시장도 결국 이제 유통 시장에 수렴되는 장이라고 봤을 때 역대급 유동성 장세 이런 것들 시중에 돈이 워낙 많아요. 예. 그래서 가장 좀 쉽게 좀 또 이해하고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도 이제 언론 같은 데 보면 공모주 펀드야 이제 워낙 채권부터 여러 가지 많은 상품을 담으니까 전체적인 수익률이 많이 날 수가 없지만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어떤 전략 종목 한두 개를 잡고 정말 하신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이제 높은 종목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5조 9천억 원 정도 전체 공모 사이즈가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그 중에 이제 부동산 리츠라든지 이제 스펙, 블랭크 체크라고 해서 이제 SPC인데 이런 것들 빼면 사실 한 4조 조금 넘는 상황인데 올해는 사실 저희가 전망을 그냥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도 15에서 20조 정도. 여태까지 이제 2012년이나 17년에 제일 많이 했을 때 10조, 11조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그럼 최소한 50에서 100% 정도는 더 많이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저금리 상태 유동성이 당분간 유지될 거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저희 나중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올해 나올 그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나스닥 기업 같이 플랫폼, 2차 전지, 배터리 정말 이제 요즘 그 성장 유망 섹터들만 모여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이런 센티멘트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기업 공개하는 이 IPO 시장 물량 자체가 역대급이군요, 그죠? 지금 일단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랑이라는 겁니다. 앞부분은 조금 간략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뒤에 이제 다음 상장하는 대역급 IPO 기업이 어디 있느냐 그다음에 사실 또 청약제도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뒷부분에 조금 더 많이 얘기할 거고요. 앞에 부분은 조금 더 간략하게 가려고 하는데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 나스닥에 상장하면서요, 굉장한 그 바람몰이 관련주까지도 지금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미국 증시로 가는 거는 IPO 하시는 분 입장에서 손님을 좀 뺏긴 거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기업 공개 이런 쪽에는 또 이렇게 좀 긍정적인 걸로 해석할 수 있나요? 예, 그래서 뭐 예. 저희도 이제 뱅커 입장이면서 네. 또 시장 참여자 입장으로서 굉장히 좀 반길 만한 일이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시장에서 그만큼 그 값을 인정을 받으니까 뭐 우리나라로 온다 그러면 시가총액 지금 2등, 3등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저희 뭐 뱅커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그 쿠팡이 한국에 상장했으면 뭐 얼마가 됐을까 얘기를 예. 많이 하지만 상장 자체도 좀 힘들었을 수도 있죠, 초반에. 이제 그 대다수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다. 네네. 그러니까 가격을 따지기 전에 네네. 조금 이제 우리나라 정서에서 좀 쉽지 않았을 그러니까요. 수가 네. 쉽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자본 시장이 굉장히 넓고 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야구로 이제 비유하면 뭐 추신수나 류현진 선수 정도 같으면 사실은 미국에서도 대단히 이제 성공을 하고 그런 분들이 또 와서 한국에 또 복귀도 하셔가지고 많은 이제 실력 발휘해 주시면 그게 이제 전체적인 우리 야구 시장에 예. 도움이 되듯이 이게 자격이 체급이 되시는 어떤 기업들이 가서 성공을 하신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조달이 돼서 한국으로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게 뭐 국부의 유출도 아닌 것이고 예. 그래서 좀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각도 좀 달라질 수 있고, 그 이후에 결국 뒤에 이제 손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그림이 또 그려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뒤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상장이 거의 뭐 예정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장외 시장에서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뭐 예를 들면 크래프톤이나 카카오 뭐 그룹들은 장외 시장에서 지금 사는 것보다는 IPO 할 때 받는 게 좋은가요? 어떻습니까, 전략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외 네. 시장이라는 것도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보면 상당히 좀 선수분들, 그러니까 네. 장외 시장에 장외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MTS나 이런 데로 들어가서 뭐 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네. 굉장히 좀 그들만의 리그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뭐 2030, 뭐 동학개미 분들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월이 없어진 걸로 이제 평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어떤 유동성에서 어떤 이런 센티먼트들이 굉장히 좀 너무 빨리 선반영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상장하기 전에 이미 장외에서 뭐 13조, 14조에 뭐 거래가 되느니 마느니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하다 보면 공모가 되면 막상 이제 또 물량이 또 꽤 풀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냥 시장 참여자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과도한 가격에 이렇게 꼭 참여하는 것보다는 그냥 공모 시장에서 좀 합리적인 가격을 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상장한다라고 기대감으로 사실은 장외 시장에서 주식 샀다 몇 년간 고생하고 물린 분도 사실 많죠, 예전에는요. 그죠? 이게 일정이라고 하는 게 확 잡힌 건 아니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예, 오늘 딥사이트는 공모주 시장 뜨거운 열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조인지 기사님 만나고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할 얘기가 많거든요. 다음 대어를 잡아라. 이게 이제 키워드니까요. 몇 개 이제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소위 대여급 가운데 이 배틀그라운드로 운영하는 크래프톤은 뭐 이전부터 뭐 몇백만 원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크래프톤 얘기 좀 해주세요. 일정은 대략 조금 상장 일정들은 좀 가시화가 된 건가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하여튼 저희도 당사가 또 이제 뭐 주관사를 또 맡고 있고, 뭐 이제 저희 팀에서 직접 하지는 않지만 또 이제 아직까지 이제 사전 정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또 이제 저도 뭐 사실 정확히 알지는 않고 저도 이제 언론 보도상에 나와 있는 거를 그냥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한번 본다고 하면은 컴플라이언스에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뭐 일단은 그 차근차근 이제 아마 이제 두 가지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상장 그 예비 심사 신청이란 걸 해서 거래소 심사를 받는 스테이지가 있고 그 마지막 이제 그 거래소에 파일링하는 단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3월 말 4월 초에 이제 그 신청서가 들어가면 거래소에서 한 2달 정도 심사를 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2달 안쪽에. 그렇게 되면 뭐 일단은 시장 전망으로는 한 7월 초 정도면 이제 공모가 돼서 상장 매매 개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관사를 선정하고 나서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이제 거쳐야 그 다음에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는 거군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관사가 선정이 된 그런 상황이죠. 네. 게임주는 게임 아무래도 상장하는 업체들이 성장성을 많이 머금고 있으니까 게임주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혹은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쪽이 아무래도 많이 높게 평가를 좀 받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뭐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도 계속 나왔지만 뭐 저희도 이제 발행 시장도 결국 유통 시장에 수렴된다라는 측면에서 예. BBIG 뭐 ETF도 그러게요. 그렇고 그런 거 이제 많이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BBIG 근데 종목이 사실은 또 상장돼 있는 것 중에 아주 많이 있다고 보기 또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쪽에서 새로운 어떤 유동성을 또 창출해주고 새로운 종목으로서 이제 해주는 종목들이 지금 발행 시장에 많이 몰려 있고 지금 딱 거명하신 그 종목들이 네. 가장 좀 핫하게 이제 작용할 걸로 보고 네. 있습니다. 오히려 뭐 이사님이 회사에서 이거를 주관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 뭐 더 좀 여쭤보기가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 되는데 뒷부분에 어쨌든 조금 더 보도록 하겠고요. 카카오 그룹들이 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 뭐 상당히 엄청나게 준비돼 있어요. 네, 카카오 3사는 여기는 주관사 아니신가요? 네네. 네. 거기는 아마 한투증권하고 네네. KB증권, 삼성증권 이런 쪽에서 아마 나눠서 한국계에서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예, 예. 그러면 카카오 상장 예정인 기업들 얘기 좀 해주세요. 분위기나. 예, 그래서 이 역시도 이제 뭐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네. 저희 뭐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면 굉장히 요즘은 그 카카오 썸띵 이렇게 되면 네. 굉장히 가치를 프리미엄이라는 받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뭐 카카오 게임즈가 워낙 이제 히트를 이제 쳤었던 그 좋은 추억들이 있으시니까 이제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아파트 분양처럼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도 예전에 강남 아파트에서 굉장히 좀 성과를 거두신 아주머니들이 있다. 그러면 또 그 아파트 다시 비슷한 데 나오면 또 투자하시듯이 카카오에서 뭐가 나오면 굉장히 이제 투자 쪽에 많이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페이나 뱅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B2C로 굉장히 접점이 많은 또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일단 조 단위 시가총액은 아닌 것 같고요. 뭐 페이도 한 10조, 뭐 뱅크도 한 20조 이상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시장 참여자들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아마 3월, 4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구를 해서 한 7월 정도 상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면 뭐 카카오의 그 계열이지만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까지 많이 올라오게 되면 조금 희소 가치가 떨어지면서 관심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뭐 시간이 가면서 조금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예. 그래서 네. 좀 이거는 어디까지 예상입니다만 네. 중요한 워낙 종목들이니까 네, 네. 조금 교통 정리를 하시지 않겠나. 그리고 네. 아까 말씀 주신 뭐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 M하고의 어떤 합병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합병이 되고 나서 좀 재무제표가 안정된 상황에서 거래소에 청구나 신청을 예. 한다고 보면 그런 정도는 아마 내년 조금 1분기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은 역시 핀테크나 금융 쪽인 페이나 뱅크가 우선순위일 걸로 일단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일정들은 이제 회사 그 차원에서도 뭐 조정들을 좀 해가는 거니까요.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상반기에 지금 올라올 기업들이 좀 있고요. 또 하반기로 예측하는 거겠죠. 시장에서 예측하는 게 있습니다.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지난번에 분할을 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도 올해 올라올 걸로 좀 예측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IPO 시장에서 정말 단 하나의 최대 화두라 그러면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 아닌가 싶고요. 예. 예, 그렇게 된다는 거는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뭐 가장 그 최대의 어떤 성장 산업일 것이고요. 그래서 뭐 작년 올해 초까지 이제 뭐 거의 예상 시가총액 100조 원 정도를 뭐 에이밍이 됐었고 얼마가 이제 공모가 될지 모르지만 10%만 잡아도 사실은 뭐 10조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간 우리 한국에서 하는 공모 사이즈만큼은 이제 커버하고도 남는데 최근에 어쨌거나 뭐 LG화학 비롯해서 유통시장에서 2차 전지 배터리주가 조금 이제 조정의 폭스바겐 때문에 좀 그런 어떤 대형 브랜드사의 내재화 움직임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의 뭐 피어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CATL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밸류가 조정세가 보이고 있는 것들이 좀 변수가 되면 조금 이제 뭐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한 50조에서 100조 사이라고 했을 때 그 중간에 어디쯤이 아닐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마켓컬리는 일단 쿠팡처럼 해외 상장을 좀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좀 지금으로서는 마켓컬리는 좀 공모하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죠? 예, 뭐 네. 저희도 이제 언론 보도상에 워낙 요즘 네. 빨리 나오시니까 그렇게 네. 이제 말씀을 듣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쿠팡도 이제 그 상장을 하실 때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이제 뭐 PSR이라고 해서 네, 매출 어떤 매출에서 이제 어떤 멀티플라이가 되는 효과를 가지고 이제 투자자한테 설명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보면 그 쿠팡은 뭐 연매출이 10조가 이제 넘어섰고, 그런 플랫폼으로서 좀 더 이제 확고한 어떤 기반이 있을 것 같고요. 마켓컬리도 한국에서는 엄청 지금 잘 되시고, 다만 이제 보자고 하면 조금 신선식품 위주로 이제 가기 때문에 네. 성장성이나 확장성 쪽에서 미국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또 생각을 해주시냐에 따라서 그런 좀 상장했을 때 이제 휘발성이 더 커지냐, 이런 게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마켓컬리는 뭐 오늘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 모건 주관사를 3곳 선정했는데요. 주관사가 대박이네요. 뭐 확고하게 그 가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듯한 그런 그 대역급 주관사들을 미국의 그 IB들을 주관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 기업이 많습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또 이 여가 플랫폼 업체 야놀자, 예, 야놀자는 어느 정도 지금 IPO 관련해서 추진이 좀 돼가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야놀자도 저희 쪽에서 또 뭐 좀 인발부가 돼 있어서 네네. 하여튼 제가 이제 그 들려오는 어떤 중론이나 이런 걸 보자면은 당연히 이제 그 한국 상장 이제 준비도 하시면서 네. 또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쿠팡 상장에 대한 임팩트가 사실 여러 군데 많이 끼친 것 같아요. 그 특히 이제 가장 보면 한국 거래소에서는 요건들을 많이 좀 정비는 했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는 이익이 안 나면은 좀 상장하기가 쉽지는 않은 구조입니다. 뭐 예, 특례 단기에. 상장 이런 거 말고는 어렵죠.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특례 상장도 또 어떤 범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심사도 수월하고 시가총액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아마 미국을 많이 이제 생각하실 것 같고, 네. 특히나 뭐 싱가포르 국부펀드라든지 이런 해외에 좀 유명 연기금하고 펀드들이 이제 그쪽 주주로 계시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 상장도 이제 트라이 한다는 걸로 이제 언론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뭐 프리 IPO 할 때나 이제 어느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들어오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물에 가서 놀 수 있느냐, 테마색 얘기도 하셨지만 그렇죠. 미국의 기업들이나. 야놀자는 지금 어쨌든 국내 상장할 수도 있고 해외 상장할 수도 있고 뭐 이중 상장도 논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거죠. 예, 그렇게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여러 기업들을 저희가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크래프톤 얘기도 했고 카카오 삼형제 얘기도 했고 야놀자 얘기도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했고요. 그 상장 예정 기업 가운데 이런 기업들은 좀 꼭 눈여겨 좀 보시라, 예,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유망 기업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저도 뭐 사실은 그런 쪽에서는 뭐 제가 이제 또 종목 다른 애널리스트라기보다는 네. 저희도 이제 발행 시장에 있다 보니까 조금 네. 예민한 면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지금 이게 워낙 그 20조 되는 이제 대형 기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여기에만 이제 꽂혀 계시는데, 예. 어떻게 보면 공모 규모가 저기 다 조 단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작년에 103개, 코스닥에서 103개, 이제 코스피에서 신규 상장 한 7개, 8개에서 110개 정도 상장을 했는데, 그 중에 1,000억 원이 넘게 공모한 기업이 혹시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전체 110개라고 그랬을 때. 110개 중에 적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1,000억 원이 넘는 110개 중에 글쎄 그러면 뭐 러플리 뭐 한 20개, 30개? 네. 그렇죠. 예,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거보다도 적어요. 4개, 5개, 4개, 예, 그렇게 예. 정말 사실은, 그래서 조단이라는 게 이게 정말 뭐 정말 단군 일의 최대 호황이라고 하듯이 네. 아마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상국은 아닐 것 같고요. 저희가 주로 이제 하는 것도 코스닥에 그 많은 기업들을 또 상장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모 규모가 뭐 적게는 한 150억부터 많게는 한 7, 800억. 그 사이가 가장 많은 이제 스위스팟일 것 같고요. 이론적으로는 발행되는 모든 이제 공모 주식이 사실은 한 20에서 30% 정도 공모 유인율이라서 할인을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기관 수요 예측에서
한 1000대 1이 넘는 그런 경우가 나온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개인이 들어가시기에 부담이 없는 숫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개인이 공모 주식의 경우는 기관들의 소위 말하는 패를 먼저 다 보고 가시는 형국이라서 네. 기관에서 뜨겁게 반응한 주식이라고 하면 네. 올해는 워낙 이제 유동성이 좋으니까 그냥 뭐 중견주, 중형주들도 사실 눈여겨 보시면 뭐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게 좋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한 주, 영주, 한 주, 그러게요. 두 주를 받으셨으니까 뭐 그런 어떤 중형주에서 뭐 한 10주씩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런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형주도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뭐 회사에서 공시도 나왔지만 뭐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주 같은 것들이 아직은 이제 뭐 상장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좀 중후장대성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주식들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해주신 내용 가운데 가장 그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한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LG 에너지 솔루션, 사실 다 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다 사실은 대여급이고 이제 원하는 만큼 주식을 청약해서 이제 못 받으니까 사실 문제인 거고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되는 것도 청약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지만 좀 가려져 있는 거, 언급 안 되는 거 가운데 중형주 가운데 좋은 기업들, 기관 수요 예측률 높고 이런 거 투자하시면 조금 더 주식을 많이 받고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올해 그 공모주 청약 제도가 지난번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소 좀 혼선도 있었고요. 뭐 어디는 좀 많이 받고 어디는 뭐 못 받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좀 알아야 될 내용 좀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큰 변화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좀 커졌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뭐 쿠팡 말씀 많이 주시지만은 쿠팡 미국은 개인 투자자를 의무 배정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예. 한국은 이제 조금 특수해서 공모 물량이 100이다. 그러면 20% 이상을 개인 투자자한테 이제 배정할 수 있도록 이제 돼 있었는데 작년까지 네. 이제 작년에 워낙 이제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그리고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지면서 정부 기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20%가 최대 30%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주 물량에서 일부 한 5% 정도 빼오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기관 배정 물량에서도 뭐 조금 전문적인 얘기지만 뭐 하이힐드 펀드 이런 데 더 배정하기로 돼 있는 걸 네. 빼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배정되는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 30%로. 근데 그 와중에 또 절반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청약 증거금을 많이 내시면 예를 들면 네. 1억 내신 분들이 10주를 받으면 10억을 증거금 내신 분들은 100주를 드리고 네. 이제 어떤 그런 비례 원칙에 의해서 주어진 게 비례 배정 여태까지가 비례 배정이 100%였다고 하면 올해 1월부터는 비례 배정이 50%로 줄어들었고 절반은 추첨으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4년 예를 들면 그때 이제 제일모직 청약을 받을 때 그때 27,000분이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셔가지고 와 이거 통장에 있는 분들 진짜 거의 다 하신 것 같다. 내 친구도 하고 네 친구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불과 한 5, 6년 사이에 이제 뭐 코스닥 기업 어지간하면 10만 명, 20만 명 그냥 기본으로 들어오시고 저희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6개 증권사가 240만 명이 이제 몰리는 식으로 이제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다만 이제 금융위 어떤 발표나 보도 자료에 따르면 5월 하순부터는 조금 중복 청약은 이제 금지가 돼서 개인 명의로 이 계좌 저 계좌 다 사용하시기는 좀 어려울 걸로는 이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거금으로 기존처럼 배정하는 거는 뭐 이제 아실 거고, 근데 추첨도 이번에 증권사에 따라 배정 물량이 좀 다르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이제 워낙에 이제 주간 하고 인수 비율에 따라서 대표 주간은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경우 뭐 37%, 예. 공동 주간 25%. 그 물량이 다 이제 증권 신고서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다만 아주 미세하게 예를 들면 이제 금융위나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50% 이상 이런 식으로만 이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아주 그 미세한 범위 내에서는 그 회사마다 조금씩 이제 기준이 좀 다를 수가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모바일로 이제 청약을 하면은 뭐 2,000원씩 저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회사도 있고 그런 거 이제 자세한 거는 투자 설명서라든지 증권 신고서 금융감독원 이제 그 다트 사이트 가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는 공모주 시장의 이제 최근 분위기와 함께 앞으로 이제 공모주가 예정되어 있는 주요 기업들, 그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 전략하고요. 바뀐 공모주 청약제도 신경 써서 하시라는 말씀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미래에셋증권 조인지 기사님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